네, 안녕하세요. 정자동 김박사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어떤 것을 하면 나쁜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지내면 좋을지까지 알아봤거든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요거를 다시 보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오늘 하는 내용은 치매에 사용하는 한약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치매에도 한약을 쓸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치매에도 굉장히 많은 한약들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이제 특정 처방에 대해서 연구했던 파트에 이제 제가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박사 논문을 썼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치매에 한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치매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이제 한국에서 연구자들이 새로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치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뭐 그냥 잠들어 있는 거야. 이걸 다시 활성화시킬 방법이 있어. 이런 이제 논문들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일단은 현재 주류 의학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제 동의하는 바들은 뭐냐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소가 계속 뇌에 침착이 되고 자극을 줘가지고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활성화가 안 되도록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들도 일단 베타 아밀로이드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에 대한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했던 그 처방은 이제 숫자로 딱 나왔어요. PM012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PM012 뭐야?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잘 이제 컨버전이 되고 있던 뜻이죠. 그래서 PM012는 처방명으로는 이제 구기뾰로롱이란 처방이에요. 구기자라는 거를 이제 제일 크게 사용하는 약으로 쓰고 나머지 뾰로롱 처방을 붙여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처방인데 이 처방을 설명할 때 뭐라고 써 있냐면 뭐 먹으면 튼튼해지고 뼈도 튼튼해지고 뭐 머리카락도 검어지고 그리고 뭐 피부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전립선 같은 데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비대증이 오는 것들도 사실 노화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을 좋아지게 하려고도 사용을 많이 하는 처방인데 이 처방을 먹어봤더니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치매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임상적인 판단들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써봤더니 좋아 하니까 그럼 뭐예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연구를 다시 하나씩 쌓아볼까 하는 게 이제 저희 PM011이라는 처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처방 복용하면 효과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치매 때문에 지금 치매 예방약이나 치매 치료제 같은 약들을 도네페질 같은 약들을 양방에서 먹고 계시다 그러는데 크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뭐 저희 한의원이 아니라도 사실은 다른 한의원이라도 가서 구기뾰로롱이 있다는데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방해달라 해서 복용하면 사실은 비용이 문제지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치료 한약인 PM012는 이제 무슨 효과를 갖고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7가지의 약재로 이루어져 있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7가지 약재가 들어가서 몸에 이제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 처방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글루코즈 대사를 증가시켜요. 그걸 증가시켜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 홈쇼핑에 나오는 사람들 맨날 얘기하잖아요.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노화를 뭐 맞아, 그 활성산소예요. 그 활성산소를 한약이 조절해서 뇌세포가 죽는 거를 좀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뇌세포가 이제 죽는 쪽에 관여할 수 없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 그 알츠하이머 평가 척도로 사용하는 수치가 있어요. 자, 그게 뭐 ADAS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있어요. 지금 써 있는 거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변화가 많이 돼 있다라는 것들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신경염증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치매든 신경염이든 다 이제 염증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도 지금 PM012가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뇌 해마 부위의 신경세포 재생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는 우리 뭐 하는 데 사용되죠? 기억을 갖다가 어떻게 보관하네 만회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 해마가 이제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도네페질이라는 양약, 현재 지금 시판하고 있는 그 치매 치료제보다 효과가 더 좋다라고 이제 비교 연구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상에도 더 상품성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네페질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식욕감퇴예요. 도네페질을 먹고 나면 식욕감퇴의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PM012라 그러는 구기뾰로롱 처방은 그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 뇌유래 영양인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BDNF라 그러는데 어쩌고저쩌고 팩터겠죠. 나올 거예요 밑에. 그 BDNF의 뇌신경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증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손상을 자꾸 막아주고 자꾸 좋아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적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약보다 효과도 괜찮고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아마 3상 결과만 잘 나오면 좋은데 사실 3상이라는 게 쉬운 내용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되고 기다리는 게 급하신 분들은 뭐예요? 한방 병의원을 찾아서 처방 받아서 복용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 처방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치매 치료제인 한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거를 말하면서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굳이 구기뾰로롱이라고 말한 이유는 생각보다 약재들을 구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은 식약공통약재라 그래서 식품이랑 약이랑 막 병행해서 사용하는 약재들이 많아서 이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사실은 한의원이 돈을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부작용이 항상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보고되는 그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고 하는 그 보고의 대부분은 혼자서 뭘 자꾸 먹어요. 끓여서 좋다 그러면. 그게 진짜 안 좋거든요. 우리가 아스피린 좋다 그러면 혼자 아스피린 구해서 못 먹잖아요. 근데 구기자가 좋아 그러면 아 좋아 오늘부터 구기자야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독성이 없는 약재는 없어요. 한약은 사실은 원처방 하나만 딱 쓰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아, 이 사람이 체질이 어떠니까, 이 사람이 무슨 질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니까를 가지고 어떤 약재는 빼고 어떤 약재는 넣고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환자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치매가 걱정되는 나이대들은 연세가 많잖아요. 그러면 혈압약도 먹을 수 있고 당뇨약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을 복용하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치매에 사용하는 한약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사실은 치매 같은 난치병 말고도 또 다른 난치병들에 대해서도 한약이 굉장히 연구가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한약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교실에서도, 그러니까 생략교실이죠. 생략교실에서도 이거에 관련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뭐 국민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일이 있을 겁니다. 한약이요. 지금도 많이 되고 있지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뭐 재밌거나 혹은 유익하거나 뭐 즐거운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에 보아요. 원장님 그러면은 그 PM012가 다 통과하면은 원장님 부자 되시겠네요. 이게 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은 이 처방에서 저는 이제 그 이상 동물 연구 들어갔을 때 이제 저는 연구원에 하나로 같이 들어갔던 거고요. 저랑은 상관없고 이게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한약에서 되게 효과 있는 거 갖다가 양약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아까 컨버전 한다 그랬던 게 한약을 양약이 되면 되게 웃긴 게 한약이 되게 효과 있어서 양약으로 만들어 놓으면 양약이 되는 순간부터 한의사가 못 써요. 좀 말도 안 되죠. 되게 불합리한 법인데 언젠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참 다행인 건 뭐냐면 그냥 한의사라고 말 타고 다니라고 얘기 안 해서 참 고맙다는 거 정도? 그죠? 그래서 한의사도 사실은 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양약이 되든 뭐 어떤 제형의 형태로 나와도 한의사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법이 좀 빨리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